자, 오늘 포스트그레스QL의 아주 중요한 개념, 스냅숏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그 복잡한 혼돈 속에서도 항상 질서를 유지하는지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막 추가하고 바꾸고 삭제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낸 단순한 셀렉트 쿼리는 어떻게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줄까요? 왜 우리는 작업이 절반만 끝난 데이터를 본다거나 쿼리하는 중에 데이터가 사라지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왼쪽은 뭐랄까 완전 아수라장이죠. 아직 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데이터가 보이고 데이터를 읽는 중에 행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오른쪽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아주 안정적이고 논리적인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보장하는 격리성이라는 마법이고 그 마법의 중심에 스냅숏이 있습니다. 이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주인공이 바로 스냅숏입니다. 스냅숏은 포스트그레스가 모든 트랜잭션에게 특정 시점에 일관된 데이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영리한 메커니즘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ACD 원칙 중 격리성, 즉 아이솔레이션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인 셈이죠. 좋아요. 스냅숏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탐정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게 할지를 결정하는 비밀 도구들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가야 해요. 스냅샷이라고 하면 왠지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하는 무겁고 비싼 작업일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데이터베이스 성능은 아마 바닥을 쳤을 거예요. 대신 포스트그레스QL은 아주 가볍고 영리한 몇 개의 숫자 조합을 사용합니다. 자, 도구 상자를 열어보니 딱 3가지 핵심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xmin. 이건 말하자면 과거의 경계선 같은 거예요. 이 스냅숏이 만들어질 때 이것보다 오래된 트랜잭션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하죠. 둘째, xmax. 이건 미래의 경계선입니다. 우리 스냅숏 입장에서는 이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디를 가진 트랜잭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xip 리스트. 이건 xmin과 xmax 사이에서 아직 현재 진행형인 트랜잭션들의 목록입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만든 변경사항은 보이면 안 되겠죠? 이론만 들으면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탐정이 실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직접 따라가 보죠. 구체적인 스냅숏을 가지고 우리 쿼리의 눈에 과연 무엇이 보이게 될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주어진 스냅숏은 790-2792-790입니다. 이게 암호 같아 보이지만 사실 순서대로 xmin, xmax, xip 리스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xmin은 790, xmax는 792, 그리고 xip 리스트, 즉 지금 한창 작업 중인 트랜잭션 목록에는 790 딱 하나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디스크에 실제로 저장된 모습이에요. 우리 쿼리는 결국 밥이라는 이름의 행 하나만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렇게 3가지 버전의 행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알리스 행은 트랜잭션 790이 만들었고 원본 밥 행은 791이 만들었다가 792한테 업데이트 당했네요. 그리고 그 792가 새로운 밥 행을 만들었고요. 자, 우리의 임무는 이 3 버전 중에 우리 스냅숏에게 보이는 단 하나의 버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탐정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씩 따져봅시다. 첫 번째, 앨리스 행. 이 행을 만든 트랜잭션 아이디는 790이죠. 이 790이 우리 XIP 리스트, 즉 현재 진행형 목록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작업이 안 끝났다는 뜻이고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원본 법 행입니다. 이 행을 만든 791은 우리 스냅숏의 xmin과 xmax 사이에 있고 XIP 리스트에도 없으니 일단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행을 지운 트랜잭션 아이디가 792인데 이건 우리 스냅숏의 xmax 경계선, 즉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새로운 법행.
이걸 만든 792는 우리 스냅숏의 Xmax와 같으니까 명백히 미래의 일이죠.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확히 법의 원본 버전 하나만 보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쿼리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봤어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트랜잭션 호라이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통해 알아볼게요. 트랜잭션 호라이즌. 이름이 좀 거창하죠? 이건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활성 스냅숏 중에서 가장 오래된 X민 값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처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선보다 과거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그 어떤 트랜잭션도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호라이즌이 베이키엄이라는 청소부에게 자, 이 선 뒤로는 마음껏 청소해도 돼 라고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문제가 확 와닿을 겁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트랜잭션들이 생겼다가 사라지죠. 아주 짧고 빠르게. 그런데 저기 보세요. 아침에 시작해서 하루가 끝날 때까지 질질 끌고 있는 저 긴 막대기. 저게 바로 오늘의 범위입니다. 바로 저 녀석 하나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트랜잭션 호라이즌이 저 과거 시점에 꼼짝없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마치 닻을 내린 배처럼요. 그러면 청소부인 베큐움은 오전에 쌓인 그 수많은 쓰레기 데이터, 즉 죽은 행들을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가 없어요. 왜? 저 긴 녀석이 나 아직 안 끝났는데 그거 필요할지도 몰라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뭘까요? 네, 바로 데이터베이스 블로팅입니다. 테이블과 인덱스가 쓰레기로 뚱뚱해지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느려지는 거죠. 자, 원인과 결과를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스냅숏을 제대로 다루기 위한 우리 개발자들을 위한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탐정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첫째, 트랜잭션은 무조건 짧고 굵게 필요한 일만 딱 하고 바로 커밋하고 나오세요. 둘째, 아이들인 트랜잭션.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트랜잭션 열어놓고 커피 마시러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호라이즌을 붙잡는 주범이에요. 셋째, repeatable read나 serializable 같은 높은 격리 수준은 트랜잭션이 시작될 때 찍은 스냅샷 하나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트랜잭션이 길어지면 블로팅의 직격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이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작업하는 테이블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을 위한 꿀팁 하나 더. 혹시 여러 프로세스가 정확히 똑같은 시점에 데이터를 봐야 할 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병렬로 백업받을 때 같은 경우요. 그럴 때 pg export snapshot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가 스냅샷을 만들어서 그 아이디를 공유하면 다른 애들이 그걸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같은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지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스냅숏은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지키는 정말 똑똑하고 가벼운 비밀 탐정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탐정이 너무 오랫동안 한 사건에만 매달리게 되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됐죠. 이제 여러분은 이 비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음 코드는, 다음 트랜잭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